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금리는 우선 동결이 됐고요. 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또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동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유럽중앙은행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인 레필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치인 0.75%로 자리 잡은 이후 7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ECB는 하루짜리 예금과 대출에 적용되는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0% 그리고 1.50%로 동결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같은 결과였는데요. 최근 유로존의 금융 여건이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안정 조짐도 나타내면서 시장은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지난달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표들이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광범위하게 안정화됐고 그리고 금융시장은 현저하게 개선됐다며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던 겁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금리 동결 이유와 그리고 향후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우동성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유럽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요. 올해 실물 부분의 유럽 회복 여부를 지켜볼 시간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ECB는 이번에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시장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지만요. 정책금리 동결은 기존의 유럽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ECB의 입장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급격한 반응보다는 시간을 두고 회복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쪽에서도 이번에는 ECB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네. 올해 실물 부분의 회복을 확인해야지만 ECB가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도 나왔나요? 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정책 목표인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은 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개혁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꼽았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 국가들 간의 경제 불균형도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3년 만기 장기 대출 상황과 그리고 유로화 강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유로화 은행들이 ECB가 실시한 3년 장기 대출 자금을 상환하고 있죠.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서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로화 강세가 유로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는 어느 정도 전망된 만큼 아무래도 이 언급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죠. 네,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보다는 최근 유로화 환율에 대해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유로화가 올해 들어 무역 가중 환율 기준으로 3.5% 넘게 올랐는데요. 이 같은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로화 환율이 현실 경제와 무관하게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22차원의 환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유로화 환율은 장기 평균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한 뒤 환율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는데요. ECB가 과거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구두 개입을 통한 대응을 선호해왔던 만큼 시장은 이번 달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나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ECB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유로화 강세를 우려한다는 신호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뉴욕 외환 시장에서 유로당 달러 환율을 보면 유로가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드라기 총재는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유로화 환율은 장기적인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화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에 반대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유로화 절상 추세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절상을 지속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환율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환율이 물가 안정 리스크를 변화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트레이드 오동석 연구원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유로 강세 관련 언급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로화는 최근에 엔화와 달러 등 주요 통화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 성장 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로화 강세의 우려를 표하는 반면 독일은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아직 유로화 강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ECB의 기존 스탠스, 즉 적정한 레벨에 있다는 스탠스를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네, ECB가 유로화가 현재로서는 적정 범위 안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셨고요.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동석 연구원께서는 이번 회의 이후 외환시장 영향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로화 강세가 조금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유로화 강세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최근 유로존 지역에 정치적 이벤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많았기 때문에 유로화 대비 엔화는 좀 강세로 돌아서면 유로화는 좀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금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로화의 강세가 좀 되돌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은 원화도 다소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ECB가 인력을 2배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ECB가 유럽 은행권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유럽의 유로존 위기를 촉발한 구조적 결함을 타개할 방안으로 ECB의 은행연합을 만들려고 하죠. ECB의 의뢰로 조사한 민간 금융 컨설턴트에 따르면 ECB는 오는 2017년까지 은행연합을 위한 신규 인력을 2,000명가량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ECB의 감독 대상 은행을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17년까지 총 137곳을 감독하도록 의견을 모았는데요. 앞서 ECB는 지난해 말 감독 기능을 위한 은행연합에 필요한 신규 인력은 약 500에서 1,000명 정도로 추산했었습니다. 은행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ECB 은행연합이 신설될 경우 여파는 어떨까요? 감독 기능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오동석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유로존 은행들의 단일 감독권을 ECB에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구체화가 될 예정인데요. 정치적인 문제나 또 ECB와 영국의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은행 전체의 감독권 또는 감독기구가 실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ECB 단일 감독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문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이 될 것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ECB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살펴볼까요? 네, 드라기 총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죠. 또 3년 만기 장기 대출 상황과 그리고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드라기 총재가 이 같은 경기 개선 기대감을 표한 만큼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오동성 연구원은 주식시장 영향력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금리 인하는 없었지만요. ECB가 유럽 경기 회복의 낙관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저성장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또 유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민감주하고 산업재 위주로 관심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셨습니다. ECB가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유럽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왔던 만큼 디커플링이 얼마나 해소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밤에 진행됐던 ECB 중앙회의 통화정책회의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오동석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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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